자,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 들어갑니다. 자,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 파트, 법 제50조. 자, 보시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해수부 장관, 시도지사 이렇게 세 주체는 물류 분야의 기능 인력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양성을 하느냐. 예, 밑에 쭉쭉 요 어떤 양성 사업이 있는지 4개, 5개가 나오죠. 다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1호 교육 연수 밑줄. 이미 종사하는 물류팀들, 물류팀원들에 대해서 교육 연수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맨날 어디 이제 가입해 놓고 보면은 국가 물류 통합 뭐 정보센터 이런 데서 막 매일 날라오잖아요. 뭐 정부 지원 뭐 60만 원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 뭐 7만 원 뭐만 하면 뭐 2박 3일 해가지고 막 날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돈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참여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2호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밑줄 선진기법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구제의 개발 보급. 자, 3호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 유치활동 지원. 거기다 외국 동그라미. 3호가 그나마 제일 중요한데 오답선지로 낼 수 있는 것 중에. 자, 외국 물류대학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의 카디프 대학이 좀 유명하거든요, 물류 쪽으로. 그러면은 그 대학을 국내 유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은 지원이 안 됩니다. 국내 물류대학을 외국으로 보내는 그런 것들은 지원이 안 돼요. 외국의 유수 물류대학을 우리나라 어떤 결연을 맺어서 MOU를 맺어서 들여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 유치 활동 이렇게 해서 그 선행관계를 잘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4호 읽어보시고 5호 자, 물류관리사 재교육. 물류관리사 재교육 이런 것도 이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물류관리사 재교육. 그리고 외국 물류인력 교육 양성.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 밑줄. 외국인 물류교육 밑줄. 자,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어요. 자, 됐고요. 2항 국교부 장관, 해수부 장관, 시도지사 괄호 쳐놓으시고 괄호 이렇게 딱 쳐놓으시고 자, 예산의 범위에서 맨 마지막 줄 필요한 경비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 1호, 2호, 3호. 자, 1호, 2호, 3호가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데 정출연, 석박사들이 있는 곳이죠. 자, 2호, 대학이나 대학원, 석박사가 되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 곳이죠. 자, 3호,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규칙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규칙까지 볼 필요는 없고 뭐 코트라라든가 아니면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규정되어 있고 있습니다. 자, 3항상 읽어보시고 5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시도지사는 1항부터 3항까지의 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요 지금 그 보고 있는 5항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반복해서 뒤에 나오거든요. 요 똑같은 왁구로. 그래서 좀 분석해서 한번 볼게요. 자,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치시고 1항부터 3항까지의 사업, 즉 인력 양성 사업 위에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인력 양성 사업, 지원 사업, 위탁 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괄호 국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거기다 괄호 협의의 주체가 국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자, 그 내용을 지역 물류 기본 계획이죠.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이 아니라 왜?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이 아니라 지역 물류 기본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지역 물류 시행 계획도 반영해야 되겠죠. 네, 이 왁구 기억해 놓으시고 뒤에 비슷한 왁구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 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죠? 이미 네이버와 이미 수많은 홍보용 블로그들에서 너무 많이 봤죠?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자, 3항 그래도 이건 봅시다. 자, 처분을 받은 자 2항에 따라서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그런 처분을 받은 자는 몇 년간 못해요? 3년간 시험에 응시 못해요. 절대 뭐 귀에다가 에어팟 꽂고 시험 보시거나 아니면 이상한 PDF 켜놓고 시험 보시지 마세요. 3년간 동그라미 하시고 재응시 불가합니다. 자, 5항 국교부 장관은 시험을 맨 마지막 줄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뭐?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시험 방법도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웃기게도. 자, 영제 36조 우측 보시면 시험은 필기 방식으로 우리 오지선다로 출제가 되죠. 그리고 2항
시험은 선택형으로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 단답기입이죠. 을 가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미할 수만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 영재 35조는 체크를 하고 갑시다. 자, 시험에 안 나왔지만 지금까지 자, 물리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7월 중에 보통 시험이 시행되죠. 근데 국교부 장관이 물류관리사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이러면 큰일 나죠. 진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험 본다고 해봐. 큰일 나잖아. 웃겨. 말도 웃기잖아요. 물류관리사의 수급상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물류관리사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은 2년마다 한 번씩 뽑는다는 얘기죠. 이럴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는 한번 출제된 적, 옳은 선지로 한번 출제된 적 있는데 한번 이런 내가 되려는 직업이 이런 직업이구나 한번 보시고요. 직업이라기보다는 조금 본 직업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주는 자격증이죠. 자, 물류관리사 자격 취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2호만 한번 볼게요. 53조의 2호만 한번 보시면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면은 자격증 대여 같은 경우는 보통 되게 엄하게 해가지고 취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조금 완화시켜서 해놨어요. 왜? 사실 물류관리사만 가지고 물류관리사는 면허는 아니거든요. 물류관리사가 있어야 어떤 업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있어야 의료행위를 하고 또 뭐 회계사는 회계사가 있어야 회계감사라는 걸 하고 뭐 저 같은 관세사는 관세 자격증이 있어야 통관 업무 대리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물류관리사는 물류관리사 자격증만 단독적으로 법에서 지켜주는 물류관리사만이 이런 업무를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대여해도 그렇게 큰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 사업자에 대한 우선 지원. 자, 국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해수부랑 산통부가 등장 안 했죠. 누구랑 노랑 짝 돼 있어요? 국교부 장관과 마치 해수부 장관 들어갈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제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 결국 뭐예요? 기업이죠. 기업을 팍팍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국교부 장관이 컨트롤하고 각 지역별 기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컨트롤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체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국교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짝이에요. 자, 2항 시도지사는 이런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또 중복으로 예산이 막 낭비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교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이에요. 자, 55조 물류 관련 협회 등 협회 이제 뒤에서도 협회가 좀 엉망 등장할 건데 협회 중에서 이 물류 관련 협회 등 요 규정이 가장 스탠다드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어떤 협회가 나오든지 간에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초반이니까 잘 볼게요. 자,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 활동과 관련된 자는 뭐 다 들어가 있죠? 뭐 이게 다 들어가 있겠지 뭐. 그래서 물류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국교부 장관 이런 행정조직법에 나와 있는 행정조직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 2항. 자, 물류 관련 협회 옆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세요. 55조 옆에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2항. 물류 관련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 협회 회원이 거기서부터 1번 동그라미 넘버링 해주세요. 협회 회원이 될 자가 앞에다 1번 동그라미.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동그라미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끊어요. 슬래시로 하면 끊고 정관을 작성 밑줄. 자, 첫 번째 절차는 물류 관련 협회를 설립하는 첫 번째 절차는 정관 작성입니다. 그리고 2번 동그라미로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2번 동그라미 해당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200개 동그라미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까지 한번 끊어요. 그리고 창립총회 의결 밑줄 치시고 자, 이제 3번 동그라미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동그라미 설립 인가 밑줄. 그럼 절차가 지금까지 2항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1번 정관 작성, 2번 의결을 거친 후 3번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까지가 돼 있고 3항을 볼게요. 3항
물류 관련 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 등기 밑줄. 거기다가 4번 동그라미. 총 이 설립 절차가 몇 단계예요? 4단계로 제가 넘버링한 단계별로 끊어져 있죠? 1번은 정관 작성, 2번 의결, 창립 총회 의결, 3번 설립 인가, 4번 설립 등기. 결국 설립 등기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동그라미 친 100개, 200개 요거로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게 100개, 200개 요것도 외우셔야 되지만 여기에 이 100개를 50개 이렇게 바꾸는 그 출제 패턴보다는 이 100개를 과반수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분수형으로 출제시킬 확률이 높아요. 왜? 유일하게 이 물류 관련 협회에서만 기업 개수를 정해놨어요. 이 뒤에 나오는 협회들은 뭐 전체 회원의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분수 형태를 표현해놨다면 이 55조만 개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다 라고 해서 체크 포인트 중 하나였고요. 자, 사망 받고 사항. 자, 물류 관련 협회는 당연히 법인으로 해야 되겠죠. 개인 사업자 안 되겠죠. 5항. 자, 물류 관련 협회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에서 재단법인도 아니고 특수법인도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도로만 체크해 두시고요. 그 사단법인이 재단법인 이렇게 뭐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다? 사단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가 뭔지 이게 뭐 공익 목적인지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고요. 사단 요 두 글자만 잘 이해하시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